FOMC가 뭐죠?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예.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도 하는데 말 그대로 공개적으로 시장을 조작하는 이런 회의예요. 자, 대체 시장을 왜 조작하는지 여러분들도 이번 인플레이션을 겪어보면서 다들 좀 뼈저리게 충분히 느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집값도 너무 오르고요.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마트 가도 진짜 후덜덜합니다. 그리고 기름값도 너무 오르죠. 그래서 서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자,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경기가 침체되죠. 그래서 장사도 안 되고 실업률도 늘어나고 소비가 또 줄어들어요. 그러면 서민들은 또 살기 힘듭니다.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자, 현재 미 연준은 물가가 매년 2% 올라가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2%를 넘어가면은 금리도 인상하고 지준율도 높이고요. 그리고 양적 긴축을 해가지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물가 인하 정책을 펼치고, 중장기적으로 물가가 연 2%보다 낮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또 낮추죠. 이렇게 양적 확대를 통해서 돈을 쫙 풀어줘서 물가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거 2%는 뭐 당연히 넘었고, 이게 일시적으로 2%를 넘어간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연준에서는 금리도 높이고 지준율 높이고 뭐 양적 긴축해 가면서 시중에 돈을 흡수해서 어떻게든 물가를 낮추려는 이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번 달 9월 FOMC의 경제 전망 자료라는 거예요. 사실 이 그림을 보면 FOMC죠. 공개시장위원회 이 회의 결과가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선 여기 그림의 맨 위에 있는 이 실질 GDP 성장률 요 전망치부터 한번 볼게요. GDP가 국내 총생산이란 뜻이죠.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이게 증가율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는 겁니다. 지금 미연준에서는 올해 GDP 실질 전망치를 한 0.2% 정도밖에 성장을 못했고, 내년에는 1.2, 후년에는 한 1.7 정도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암울한 전망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2007년 말에 미 연준이 내놓았던 경제 전망 자료입니다. 이때 리얼 GDP 증가율 똑같은 걸 보시면은 2007년에 2.4에서 한 2.5 정도, 2008년에는 조금 안 좋아질 거다 한 게 1.8에서 2.5예요. 그럼 중간값으로 하면은 한 2.2 정도, 뭐 요 정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1.2 어마어마하게 낮죠. 내년 경제 전망이 이렇게 낮다. 물론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미국의 GDP 성장률이 차이가 나는 거, 지금 점점 갈수록 낮아지는 건 당연하지만, 자, 이렇게 1.2 정도로 잡는다. 이 말은 미연준은 내년쯤에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왜냐하면은 바로 아래에 있는 이번 9월달 발표 지표 중에서 PCE 인플레이션 이 지표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가라고 보시면 돼요. 물가가 올해 5.4%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에는 2.8로 뚝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가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내리는 이런 것들이 뭐 경기 침체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이렇게 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가를 이렇게 떨어뜨린다. 그런 건 뭐죠?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 정말 빡세게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내년에는 이렇게 물가가 2.8 정도로 확실하게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FOMC의 경제 전망 자료의 맨 아래에 있는 Federal Fund Rate 이거 보시면은 자기들 예상대로 흘러갔을 경우에 기준금리가 몇 %다 요 중간값인데, 올해 4.4 정도까지 이렇게 빡세게 올리고 내년에 4.6까지 쭉쭉 올려보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히고 뭐 잘못하면 경기 침체도 오지 않을까, 요 경제 전망 자료에 얘들이 생각하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올해부터 내년 초까지는 뭐 금리가 좀 빡세게 올라가겠구나,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오지 않겠나, 요거를 요번 9월 FOMC 경제 전망 자료만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별 의미는 없어요. 자, 왜냐면은 미 연준은 이미 답을 정해 두고 있다 이겁니다. 답은 뭐냐면은 파월 의장이 최근에 인터뷰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힌다는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를 절대 안 내리겠다. 여기 뭐 뉴스 제목처럼 물가가 2%대로 향할 때까지는 금리를 절대 안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 요 2% 정도 수준까지 금리를 쭉쭉 올려서 이게 이렇게 뚝 떨어져서 그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금리를 이제 떨굴 수는 있지만 이 위익 구간에 해당하는 요 구간에서는 높은 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9월 FOMC 전망 자료를 이렇게 냈긴 했지만 사실상 실제로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PCE 물가지수 요거를 보고 자기들이 대응하는 거지,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뭐 반드시 2024년에는 금리를 뭐 낮출 거고 뭐 내년에는 금리를 0.2%만 올릴 거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죠. 특히나 과거 전망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면 완전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3월의 전망 자료예요. 여기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이렇게 해서 금리 전망 보시면은 분명히 올해는 1.9 정도밖에 안 올릴 거다. 그러니까 3월만 해도 미연준은 물가가 잡힐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또 3월만 해도 뭐 2023년에 2.8에서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바로 3개월 지난 6월 전망 자료 보시면은 3월보다 3.4 인플레가 어마어마하게 높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2023년도 3.8까지 올라갈 거다. 그냥 1% 이상 그냥 쫙쫙 올려버려요. 그 다음에 9월 요번 달 FOMC 경제 전망 보시면은 또 1% 또 올렸어요. 그리고 내년 금리 전망도 1% 정도 또 그냥 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냥 시원시원하게 올려줘요. 자, 이렇게 미국의 최고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있다는 이 미연준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어떻게 3개월이 지날 때마다 기준금리 요 목표치 요게 올릴 거라는 이런 전망치가 1%씩 계속 올라가요. 네,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나 PCE 물가지수 이거 보고 우리는 그냥 대응을 할 거니까 우리가 내놓는 요런 경제 전망 자료들 요런 것들은 뭐 경제 예측이나 요런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대체 왜 이렇게 미연준 FOMC가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뭐 예측도 전혀 뭐 맞지 않게 이렇게 변하게 됐냐? 작년 때문에 그래요. 2021년에 미연준의 정책은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올해죠. 올해 초쯤이면 웬만하면 다 잡힌다. 2021년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올해 돈을 안 풀면 경제가 다시 수그러들 수도 있다. 망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계속 금리를 더 올리지도 않고 계속 저금리 정책과 돈풀기 정책으로 밀고 나갔던 게 2021년이죠. 그러다가 예측이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러는 바람에 욕을 무지하게 먹었던 게 바로 이 FOMC죠. 미연준의 경제 예측이 틀려서 금리를 늦게 올리는 바람에 자,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올렸다. 바로 미연준 니네들도 크게 한 몫을 했다. 이런 비난이 막 쇄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만약에 미연준이 금리 쭉쭉쭉쭉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 못 잡아내면은 어떻게 되죠? 미국 내 비난 여론은 더 커질 수 있고요. FOMC 독립성마저 훼손될 수 있는 이런 위기를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전망 따위라든가 이런 건 하지 않고 그냥 금리 계속 올려서 인플레이션 제대로 때려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다 함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그리고 PCE 물가지수 발표된 거, 요거 보고 미연준이 그대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미연준이 뭐 0.75 확 올려줄 거고, 낮게 나왔다 그러면 조금 덜 올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할 거다 이거죠. 이게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PCE 물가지수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있죠. 이번 달에 발표된 게 지난달 2022년 8월 한 달간 집계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였어요. 여기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제일 중요한데, 지난 8월까지 이렇게 보시면은 2021년에 좀 낮게 나왔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많이 올랐냐 떨어졌냐죠. 그래서 기저효과와 기고효과라는 게 발생합니다. 작년에 7월, 8월에 좀 낮게 나오다 보니까 올해는 그 기저효과 영향으로, 그쵸, 이번 달 발표된 거 보면은 약간 좀 높게 나올 이런 턴이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는 이제 9월 한 달간의 자료, 10월 한 달간의 자료 이렇게 순서대로 발표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2021년 9월, 8월보다는 살짝 올랐고요. 10월부터는 쭉 올라가는 이 패턴이 시작됩니다. 9월 달 요 한 달간부터 시작해서 2월까지 계속 쭉쭉 올라가는, 그러니까 높게 나온 이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고효과의 영향으로 이제 낮은, 쭉쭉 떨어지는 이런 턴이 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발표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거는 점점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뭐 지표가 나와봐야 되겠죠. 주거비 관련 항목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표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증시가 더 급락하지 않고 이제 반등을 좀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길 기도해 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연준도 섣부르게 예측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객관적인 설명을 드렸고, 뭐 객관적인 대응도 뭐 항상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 영역에 접어들었어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향후 침체된 이런 구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오랜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줄여나가야 되는 시점이다. 뭐 이 부분은 올해 내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물론 이건 중장기적인 관점이고, 그럼 단기적으로 몇 개월 이렇게 텀으로 해서 봤을 땐 어떠냐? 저도 물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하시는 것처럼 주가가 좀 더 올라줬으면, 그래야 좀 홀가분하게 털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뭐 다행인 게 그래서 조금씩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점 찍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래도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오길 좀 기대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뭐 나오겠죠? 그래서 반등 때마다 이렇게 종목별로 다 움직임이 다르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반등 때마다 주식을 줄여가는 전략이 이제 단기적인 대응이 되겠죠. 자,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보시고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로만 때우지 않죠. 한 달 교육을 매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